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쓰듯이 새창 같은 거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브라우저요, 브라우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new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 클릭하시고 자, 파이썬. 여기서 실행하는 화면은 커널창이란 말로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탭이 하나 열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주피터에서 실행한 거는 확장명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언타이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편적으로 실행하실 때 하셔야 돼요. 치고 빠질 때. 우리가 점파이로 된 거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거든.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아마 이게 버전에 약간 영향을 좀 받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인스톨 할 때 있잖아요. 거기 앞에 저는 지금 이 버전에서는 실행을 안 해봤는데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느낌표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도저도 복잡하시면 인스톨은 여기 여러분 터미널 창에서 하세요. 굳이 노트북 그 주피터에서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또 여기서 또 실행하실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만일에 뭔가를 인스톨을 할 거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저 지울 거예요, 여러분. 라이브러리를 인스톨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피터 위선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야 돼요, 느낌표. 근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나오셨을까요? 자, 저장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 여기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 언타이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지정해 놓은 경로가 여기였거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피터로 실행하면은 주피터에 관련되어져 있는 뭔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주피터에서 실행하실 분들은 이런 거 지우지 마시고, 주피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 지워버리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요게 지금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여기 저장 버튼 누르셔서 우리 요거 누르시면 돼요, 런. 그래서 일단은 굴림체로 할 거고, 그다음 막대 그래프 나오는 그 화면 그거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을 할 건데 단위가 인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숫자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시로 저장해 주세요, 여러분. 셀에서 테스트 해주세요. 그래서 셀 선택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피터는 셀 단위로 실행하는 거여가지고 맨 위에 줄 거 뭐 실행을 안 하거나 그럼 밑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셀 클릭하시고 다시 런 하시면 돼요. 몇 번 써보면 또 익숙해져요. 그래서 다시 런을 하시면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인지 찾아야겠네. 뭘까? 자, 그래서 일단 넘파이 모듈 불러왔고 샘플.py에서 서울, 부산 데이터 이 두 개만 한번 다중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목은 1월, 2월, 3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체 지정해 주시고 폰트 사이즈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뭐 이런 거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드린 거 다중색 세로 막대 그래프 이거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런을 하시면 나오겠지? 자, 여기서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색깔 같은 거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위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막대기에 가로 사이즈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x에 하나는 0.1 들어가 있고 하나는 0. 플러스 값 들어가 있죠. 이거는 막대기가 이렇게 겹치는 요거 지금 여기 겹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거 여기 겹친 현상처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줄여볼까요, 여러분? 여기를 마이너스가 0.1을 지워보시고 플러스 0.1을 한번 지워보실래요? 그래서 런을 하시면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누적된 형태대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 이런 예쁘게 하실 분들은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씩 또 보시고. 자, 홈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여기 new 눌러주세요. new. 홈은 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파이썬 커널2 하나 더 열어주시고 그러면 언타이틀 돼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로 여기다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세이브 에이즈 해가지고 파일명 따로 줄게요. 파일 세이브 에이즈. 그래서 이번에 2번이라고 할까? 스캐터랑 스펠링 맞죠? 그 다음에 원형 그래프 파이 이렇게 저장할게요. 자, 일명 요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는 TMP는 온도고요. QTY는 아이스크림 판매 수량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차트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산정도는 말 그대로 이제 상관 분석하는 거야. 온도랑 매출이랑 서로 상관이 되어져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산정도는 두 변수 간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로축, 세로축에 데이터 포인트를 그리는 그래프로 상관 분석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죠. 그래서 뭐 특이사항 없고 일단 데이터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차트 그릴 때 사용하는 서체, 뭐 피규어 사이즈 뭐 이런 거 조정해 주시고 네, 런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소수 드릴게요, 여러분. 자, 피규어 도화지 그리겠습니다. 도화지 보여주세요. 도화지 닫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함수만 달라요, 여러분. 여기 스캐터라는 거 보이시나요? 스캐터에다가 온도랑 수량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뭐 색깔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제목 같은 거 출력해 주시고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런해서 스캐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요. 거의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판매량도 늘어난다.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그러면 시점에서는 점이 좀 떨어졌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드린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은 더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지금 대충 온도가 30도일 때 매출이 한 요 정도 걸려있네, 여러분. 한 36 정도라고 볼까? 36? 아이스크림이 36개가 팔렸대. 그러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럼 온도가 40도가 되면 도대체 아이스크림이 몇 개 팔릴까?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게 회계분석이에요. 회계분석. 그래서 상관은 X랑 Y 값이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에 이제 회계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많지? 그러면 아이스크림 판매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온도를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독립변수. 그러면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결정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아이스크림 매출을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온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습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독립변수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런 거 예측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정도 예측은 회계 분석으로도 가능해요. 이걸 굳이 뭐 머신러닝까지 갈 필요는 없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거를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 반분 가운데서 통계를 전공하신 분 가운데서는 R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건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계 분석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가 있거든요. R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R 프로그램은 조금은 데이터를 코딩하는 게 조금 미약해요. 그래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라든가 워드 클라우드도 R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프로그래밍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파이썬으로 작업을 많이 하죠. 좋은 라이브러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온 거 한번 잠깐 볼까? 자, 요게 요 세 가지가 데이터인데요. 자, 요게 실제 데이터야. 여기 실제 데이터 요 5개를 가지고 원형 그래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원형 그래프도 여러분 밑에 보시면 파이라는 함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값만 잘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형 그래프에 쓰이는 제목, 뭐 이렇게 대충 한번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원형 그래프의 색상, 뭐 이런 거 한번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나온 거 보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옆에다가 좀 주석도 좀 잘 달아놨어요. 그래서 얘를 원하시면 아무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지금 제목 나왔고, 실제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냐. 그 다음에 제목도 아까 전에 여기 제목 나온 거 있었죠? 제목 라벨도 한번 전달해주고, 내 색상. 그 다음에 확대 비율, 뭐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확대 비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그림자도 나온다고 하네. 그림자가 어디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이렇게 이게 피규어로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 잠깐 그림자를 false를 줬구나. 이거 한번 true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시작 각도. 그 중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데 퍼센트를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주라고 하네요. 소수점 2개로. 여러분 요거 숫자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false 대신에 불림값이니까 true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보시고, 아, 여기 이렇게 그림자 생겼네. 그림자.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시작 각도를 90도라고 줬는데, 이거를 한 얼마로 해볼까? 한 50도? 이게 지금 딱 이 90도 방향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한 50도 뭐 이런 걸로도 한번 바꿔보시고.
오케이.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거겠지? 다양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원형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전체를 기준으로 한 부분이 상대적 크기를 어떤 식으로 땅을 얼마큼 차지하는지. 자, 삼성이랑 애플이 제일 많이 스마트폰 판매량을 점유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설치가 됐고 샘플 2를 잘 가져왔는지 확인까지 하고 갈게요.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임포트 작업하는 것까지 런을 하셔서 잘 문제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이 데이터 출력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그 주피터에서는 프린트라는 말을 안 써도 변수 이름만 써도 기본으로 출력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변수 이름, 물론 프린트 써도 돼. 이렇게 쓰셔도 런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고요. 오케이. 프린트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올 거예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오지만 기본 속성은 똑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먼저 확인.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칼럼명 추가하고 인덱스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랑 칼럼명 동시 추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 단위로 값 불러올 때 그 다음에 행 단위로 불러올 때 그 다음에 셀 단위로 접근할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가서 국어열의 무궁화행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LOC 값이랑 접근할 때는 문법이 살짝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궁화행의 국어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둘 다 많이 써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 나오는지 보시고 무궁화의 국어 점수면 98점 나오겠네요. 오케이, 98점. 코드가 아니라 로우 클릭해 주시고 플레이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몇 개인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카운트는 결측집 값 체크할 때 카운트 제일 많이 써요. 결측집. 여러분 요거는 제가 요거 했고 로우로 바꿨어요. 타입을 로우로 바꿨고 플레이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민 평균 보여주는 거, 그다음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4등분 한 거지. 그래서 1사분이냐, 뭐 2사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주는 함수가 있어. 자,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갖고 있는 각 가운데서 함수 가운데 describe이라고 하는 함수네요, 여러분. 펑션이네, 펑션.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어떤 가장 기초 통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거야. 데이터가 허락하는 한. 오케이. 요약본을 보시면 지금 국어 점수는 5개고 영어 점수는 4개고 수학 점수는 3개래요. 결론이 뭐냐면 카운트 함수는 널 값은 얘가 카운트를 안 해. 우리 이거 원본을 한번 찍어볼까? 원본을 한번 좀 찍어볼게요. 그치? 이거는 SQL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함수는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다 제외를 하거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그러니까 널 값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값이라든가 이런 값이 들어가면 얘를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4개 나온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수학 점수도 지금 난값이 3개, 그러니까는 유형값이 3개밖에 없는 거지.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널 값은, 빈 값은 얘가 통계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뭐, 개수를 구한다던가,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구해주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과가 나오니까, 뭐, 이거 분석 한번 해보실 분들은 분석하셔도 되는데, 영어 점수가 지금, 이거는 그냥 일단 다 카운트를 한 거고, 영어 점수는 4개래요, 4개. 4개. 그러니까 교집지는 얘가 카운트를 안 한 것 같아. 영어 점수의 최소값은 50점, 최대값은 90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 65고, 표준 편차가 영어 점수가 17이면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러면 골고루 점수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상위 25%에 해당하는 값을 주시려면 아까 전에 제가 그 상자 그림 하나 그렸죠. 0.25 이렇게 주시면 25%에 해당하는 점수가 한 65점 점수가 나오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 갖고 판단을 해야지. 아, 잠시만요. 이게 중앙값이 65점이고 지금 이거 보는 거죠, 여러분? 요거. 각 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값.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요거를 4분의 수에 맞춰서 해석을 조금 해보면 여기가 25%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 요 점수가 수학이 46점이면은 글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학생들의 그 25%에 해당하는 점수가 46점이라고 하면은 글쎄 많이 맞은 건지 제 생각에는 적당한 것 같기도 한데 거의 판다스에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를 고민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야. 만일에 결집치가 들어가 있는 행을 뭐 완전히 삭제를 하고 싶다든가 이러면은 데이터 양이 적으면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겠지? 아니면 여기를 뭐 0으로 들어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평균을 구해야지 넘값을 완전히 버리는 거는 데이터 양이 지금처럼 몇 개 안 됐을 때는 데이터의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데이터 양이 막 몇십만 개일 때는 지워도 상관없겠지만 지금처럼 단락 몇 개 되지도 않는 거는 데이터 삭제를 해버리면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데다가 뭐 어찌됐든 여기서 기준으로 계속 할게요. 평균을 가지고 옆에다가 합작 불합격 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엑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좀 줘볼게요, 여러분.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런만 해주시고. 자, 일단 넘파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결과라고 하는 열이 하나 추가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열을 추가하겠다라는 명령어도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10건만 적어주시면 계속 추가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넘파이에 보시면 where라고 하는 조건절이 있거든요. 자, 이런 where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라클을 하실 거니까 오라클에서도 where 조건절이라고 하거든. where 조건절.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낼 때. 그래서 평균이라는 컬럼에 가서 7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3학 연산자네.
평균이라는 칼럼에 가서 70이 들어가면 합격을 주시고 이 조건이 false가 나오면 불합격을 달래요. 그거를 이제 결과라고 하는 열값에다가 추가해달래.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아직까지 이 데이터는 불완전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평균에 따라서 A학점, B학점, C학점 주는 거를 여기 옆에다가 학점이라는 칼럼을 하나 줘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학점이라고 하는 열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평균 점수에 따라서 A학점, B학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컨디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조건을 뿌렸어. 자, 평균 칼럼에 가서 90점, 평균 칼럼에 가서 80점 이상, 평균 칼럼에 가서 70점 이상, 나머지는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조건을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리스트. 그리고 그레이드 변수에다가 A, B, C, D 넣어줬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where 조건전 말고 select라는 걸 이용했네요, 여러분. select. 이 select에다가는 학점열에다가 그 값을 넣는데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컨디션을 뿌리고 실제 데이터 값, A 학점, B 학점 넣어야 될 거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걸 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 속성을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어서 디폴트, 뭔가 했네. 자,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무조건 뭐 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F 주란 얘기죠? 근데 이거는 굳이 이 F를 안 줘도 여기서 걸러질 것 같은데, 여기서 70점 미만이면은 나머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여기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 값이면 F 합점을 주세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숫자로 여러분들 분석하셔도 되지만 뭐 이걸 보시고 이제 당연히 그래프로 그리시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떤 값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박스 플롯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국어 점수를 가지고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자, 플롯 하나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해주시고 국어 점수 넘길게요, 여러분. 자,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데 국어 점수를 넘길게요, 여러분. DF가 갖고 있는 데 가서 상자 그림을 그리는데 국어 점수를 기준으로만 그리란 얘기예요. 나머지 건 이제 제목 찍는 거니까 넘어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봤더니 국어 점수는 여기 안에서 몰려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봤더니 90원짜리에서부터 100원짜리에 점수가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럼 이거 점수 좋은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평균 점수가 높은 거 아닌가? 80점대에서부터 100점 사이에 몰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맥시멈 값이라고 읽어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제일 큰 점수가 120점이니까.
근데 이게 가장 맥시멈한 값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거를 정말 가장 맥시멈한 값으로 해석을 할지 이거를 이상한 값으로 해석을 할지는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지.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그 다음에 국어 점수의 가장 최저치가 얼마래요, 여러분? 70점 밑이라네요, 이렇게. 그러면 국어 점수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본 거다, 아니, 잘 본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쉽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도 있죠. 자, 결측치, 누락된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어있는 값이라든가 누락된 값. 이상치, 정상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난 값. 근데 이거는 이상치는 잘못된 값이라고 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 값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결측치가 됐든 이상치가 됐든지 간에 나는 다른 값으로 이 값을 바꿔가지고 하겠다. 개인이 판단을 하시는데 데이터 양을 보고도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양이 몇 줄 되지도 않는 거는 만약에 결측치 이상치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데이터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을 잘 하되 데이터 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지. 자, 마찬가지 데이터는 샘플 2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똑같은 값이에요, 여러분. 런 한번 해주시고 똑같은 값인데 이번에는 딕셔너리 형태대로 되어져 있는 거네. 지금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방향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이거는 리스트, 이건 리스트고요. 이거는 딕셔너리예요.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 거거든요. 데이터는 똑같아요, 여러분. 형태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딕셔너리 형태 갖고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인덱스 값을 사람 이름으로 줬네. 오케이. 자, 원본 데이터는 여기 그레이드 딕셔너리 값이고 인덱스 줬네, 인덱스. 있도록 해주는 함수는 거의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널 값이라고 하는 게 비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결측치라고 해놨나봐, 내가. 결측치예요, 여러분. 결측치. 오케이. 결측치 오타 났네요. 자,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 isNull이나 isNo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코딩을, 뭐 SQL문제 여러분들이 또 코딩을 또 할 거니까, 요게 이제 함수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널 값이야, true. 아니야, false,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또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둘 다 많이 써서 이 널 값에 관련된 거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isNot라는 걸 이용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sNull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isNull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칠판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empty에다가 넣어보고 런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뭐 널 값은 이렇게 나오는지 알았어. 그럼 이 널 값이 나온 거를 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체를 해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이상하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 국어 점수 120점 있잖아요. 요거. 저는 요거를 이상한 값이라고 체크를 하고 얘를 한번 좀 찾아볼 건데, 이거를 만일에 120점을 찾았어. 그럼 뭐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이제 본인이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 점수가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120점이라고 저렇게 들어간 거는 이거는 이상한 값이야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조건으로 주는 거, 조건. 자, 그래서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이것도. 자, DF가 갖고 있는 데 가서 쿼리라고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국어열에 가서 100점 이상이 있는 점수를 찾아서 R에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R값까지 한번 출력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봉선화라는 애가 딱 걸렸네요. 그럼 이 봉선화가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여기다가 10값을 넣어버렸거든. 이게 10값이었잖아요, 여러분? 얘를 찾았어. 찾았을 때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값으로 대치를 하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봉선화 행이 갖고 있는 국어 점수. 여기가 지금 120점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100점 이상이라고 100점 초과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국어 점수 120점이 있는 곳에 인덱스, 즉 봉선화라는 애가 좀 필요해. 자,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자, R이 갖고 있는 인덱스 값을 리스트로 형변해달라는 얘기야. 런을 하시면 이렇게 봉선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봉선화에 해당하는 이 120점이 들어가 있는 곳이 봉선화 행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그럼 여기에서 국어열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울 거냐, 0으로 넣을 거냐,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널 값을 넣을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상치를 갖는 인덱스, 즉 봉선화라고 하는 인덱스를 찾았거든. 그걸 지금 R 인덱스에다 넣어놨거든요. 자, 얘를 지금 점수를 봉선화 행이 갖고 있는 국어 열값을 지금 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를 갖는 인덱스에 대한 국어 점수를 결집치로 변경할 거거든. 그래서 이게 딱 그건 거죠. 봉선화를 찾아서 우리 아까 전에 LOC 봉선화 행에 가서 열값을 찾았을 때 그 값을 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120점이 날아가고요. 넌이 들어왔어요. 120점이 들어가고 지금 120점 대신에 넌이 들어갔고, 그럼 여기가 이제 결집치인지 아닌지 트루 폴스로 또 찾을 수 있겠지? 어떻게 찾아볼까? 그냥 이렇게 찾아볼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 요거 위에서 복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널 값으로 바꿔치기 했거든. 120점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봉선화의 국어 점수가 결집치 true, 결집치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 지금 경고 무시하는 거, 경고 메시지 무시하는 거, 뭐 이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것도 넣고 한번 좀 해볼까? 이거는 우리 시간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 경고 표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화면상에 표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칠판으로 드릴게요. 근데 안 해도 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지금 보고 한번 그냥 보고 가려고 하는 거고. 자, 결집치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거를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임포트 작업 해주셔야 되고, 칠판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런 한번 해주시고, 이게 인덱스만 보면, 이게 0서부터 인덱스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0서부터. 그러면 24개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보시면 MNDDH는 24줄이 있대. 근데 다른 것들은 24줄이 아니라 21개, 22개 이렇게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널값이 있다는 얘기거든. 어쨌든 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집체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true, false라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고, 맞다 틀리다가 절대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던 거, air에 is 널이냐,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던 방식이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뭐 이제 나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널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사라졌네. 자, 결집체를 저는 평균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numeric only라고 되어져 있어서 에어가 갖고 있는 데 가서 mean, 평균을 구해라.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헷갈려.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평균을 구해서 대신에 숫자 값들만 먼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이 값으로 대치를 해버릴 거거든요. 오케이. 각각의 열에 가가지고 평균을 일단 이렇게 구해. 평균치를 구해. 널 값을 찾아서 fill, 채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채워졌는지까지 확인. 우리 아까 전에 결집치가 여기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 데이터 보시면서 하세요.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 중간쯤에. 런 한번 해보시고, 아까 여기 아까 전에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보시고, 이거 드렸죠, 여러분? 안 드렸네요.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자, mean air라고 하는 이 평균치 값을, 널 값을 찾아서 대치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찍어본 거고, 그 다음에 중앙값으로도 대치 한번 해볼까? 중앙값. 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메디언 값으로 한번 대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중앙값 먼저 한번 찍어보시고, 이것도 칠판으로 드릴게요. 숫자 값들만 대상으로 중앙값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앙값으로 대체 아까랑 똑같을 것 같은데? 명령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드릴게요.